맞죠? 이런 짓이. 숙제 열심히 해. 검사해야 되는데. 다 했어, 성태? 어? 그러니까 숙제 똑바로 안 하는 놈 쪼름만 검사하면 될 것 같아. 평균 했지? 평서. 오우씨. 어? 자, 24번 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한 언급이야. 이 식을 보는 방법에 대한 생각입니다. 자, x에 대한 2차식이 허근이 알파야. 식을 봤더니, 자, 우리가 방정식에서 한 허근이란 말이 나왔어요. 그럼 우린 다시 식으로 돌아가서 뭘 보는 거야? 개수를 봐줘야 됩니다. 개수를 봤더니 뭐야? 다 실수야. 이 말은 한 근이 알파이면서 다른 근 알파 바까지를 알려준 거다 이거지. 이해됩니까? 한 근 알파, 허근 알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확인해야 될 것이 허근이 나오면 개수가 실수인지 실수가 아닌지를 확인해 줘야 돼요. 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2차 방정식에서 개수가 실수가 아닌 문제가 한두 문제가 들어있어. 이해됐습니까? 개수가 허수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거지. 됐습니까? 분류 작업을 실수일 때 허근이 나오냐 안 나오냐, 허근이 나오냐 안 나오냐인데 보통 나오냐 그러면 결례근이 들어간 거고, 허수 개수가 있을 때는 그 근이 실근이냐 허근이냐 구분해 줘야 되는데 보통은 허수 개수에서는 실근이 나올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푸냐? 복소수 상등으로 풉니다. 무슨 말이냐면 i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i a 0이야. x는 실근 알파를 갖는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을 때 a 값을 구하시오 또는 다른 근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a는 실수. 2차 방정식이야. 근데 실근을 갖고 있고 개수를 봤더니 뭐가 있어? i가 있지. 그럼 뭘 푼다고? 복소수 상등이라고 해서 복소수 부분과 허수 부분과 실수 부분을 구분을 시켜야 됩니다. i 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2x 마이너스 a는 0인데 얘네들은 다 실수야. 알겠나요? 얘가 i가 있다고 했으니까 0이 된다는 거는 얘가 0, 얘도 0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럼 x가 될 수 있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2고요. 그에 따라서 a 값이 답이 두 개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서 a 값 나오고 나서 나머지 실근도 나머지 근도 구할 수가 있다. 어떻게 분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수가 실개수냐 실수개수냐 허수개수냐는 것은 문제의 풀이 방향을 제시를 해줄 거고 얘는 일단 방정식에서 허근이 나오면 뭘 찾아라? 개수가 실수인지 허수인지를 확인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는 알파바 거의 나왔으니까 알파 플러스 알파바는 1이고 알파바는 2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고 우리의 질문은 지지바예요. 지지바. 자 여기서 근해 공식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푸는 사람은 문제가 한참 돌아가는 거야. 핵심은 얘입니다. 지지바. 지지바 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양수에 0보다 크거나 같다야. 지지바 하면 뭐 생각나냐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0보다 크다라는 거 생각이 떠올라야 돼 일단. 알겠지? 이 문제는 그 문제는 아니지만 지지바는 그럼 어떻게 구해? 알파 플러스 1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알파바 플러스 1
알파바 마이너스 1 얘를 정리를 하면 두 가지로 표현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표현이 안 되면 좀 더 계산해서 넘어간다. 뭔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1등급 문제도 아닙니다. 허수가 나왔으니까 이것부터 하나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번. 2차 방정식에 한 허근이 나왔어. 2차 한 허근 나왔는데 허근 나오면 뭘 찾으라고? 계수의 범위를 보러 가야 된다 이거지. K는 실수야. 이 방정식에 허근 알파가 나왔는데 계수가 실수야. 다시 말해서 얘는 알파 바라는 근도 갖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그 알파의 제곱은 실수라고 나왔어. 알파는 지금 허수인데 갑자기 허수라에서 실수라는 말이 나왔죠. 어떻게 넘어가야 된다고? 알파는 허수야. 근데 알파 제곱은 실수야. 뭐 한다고? 켤레.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알파 제곱이랑 알파바 제곱이 같다로 넘어가는 거예요. 허수의 복소수에서 실수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넘어가면 얘는 알파 이렇게 써도 되고 인수분해해서 넘겨서 인수분해도 되고 제곱이니까 우리는 그 정도 이렇게 써도 관계는 없겠네.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알파바하고 알파바는 같을 수가 없겠죠. 허수라고 했으니까. 허수라고 했으니 같을 수가 없어. 결론적으로 알파랑 알파바가 부호가 달라져서 0이 되는 거네요. 합이 0이 됐다. 얘가 0이 된 거죠. K는 마이너스 1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집어넣고 마무리 지금 하면 되겠죠. 어떻게 푼지 알겠습니까? 중요한 사실이야. 자, 9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9번에 대한 내용을 오른쪽에다 정리할 테니까 정리 한번 하십시오. 9번하고 상관없네요. 상관없어. 나는 A, B, C, CBA인 줄 알았어. CBA가 아니야. 전혀 다른 문자입니다. A, B, C, A, C하고 여기 들어갔고 T는 또 새로운 문자야. 그래서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나오면 우리는 뭘로 이용해서 근과 계수와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는 식을 뽑아낼 수가 있겠다. 또는 잘 보세요. 근과 계수와 관계를 풀 수도 있어요.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 나왔죠? 얘를 2를 곱하고 2를 넘깁니다. 그 다음에 양변을 제곱을 합니다. 호가 아니라 3이죠. 오른쪽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2죠. 마이너스 2죠. 오른쪽 제곱하면 마이너스 2 넘겼으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는 A, B, C가 얘와 관련된 수다. 아직은 A, B, C가 모릅니다. 이거 나왔고 또 똑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이 A를 일치시키면 되겠죠. A하고 C를 일치시키면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풀어도 되고 근과 계수 관계를 풀어도 되고. 알겠습니까? 다음 다음은 2차 함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번 시간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이야. 요 문제네요. 1인당 입장료가 600원인 어느 공원 하루 입장객은 4,000명입니다. 원래 600원 했는데 4,000명씩 들어왔어요. 1인당 입장료를 50원 인상할 때마다 600 플러스 50x가 되겠네요. 한 명당 1인당 입장 50원 인상할 때마다 이 x란 말은 뭐야? 50원을 몇 번 인상했냐 이런 뜻이겠죠.
맞나요? 하면 입장객은 200명씩 감소라네요. 4000 마이너스 200x 이래 되겠죠. 질문은 뭐냐? 조심해야 돼. 이 문제가 난이도가 여기서 달라집니다. 입장료 수입이 최대가 돼야 돼. 사실 입장료 수입은 아니고 입장료 수입이라고 말해야 되나 이게? 수입? 이익? 수입이 맞겠네요. 수입, 지출, 이익 맞나요? 매출이란 말은 수입, 지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야. 수입에서 지출 뺀 게 이익이야. 그럼 이거 자체가 수입이 되는 거야. 총 매출이 수입이 되는 겁니다. 다릅니다. 이익은 달라. 이익이 낮다는 것은 지출 내역이 있어야겠지.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사람이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지출이 더 많아진 건 당연하겠지. 그럴 거 아니야. 사람 한 명 들어올 때마다 지출 내역이 뭔가 발생하겠지. 이해됩니까? 한 명 들어올 때 지출 내역과 2명 들어올 때 지출 내역은 뭐 똑같을 수는 있겠지. 이해가 되니? 단순하게 생각하면 한 명이 들어와서 쓰레기를 버렸어. 2명이 들어와서 쓰레기 버렸어. 오늘 청소하는 사람이 있겠지. 그렇지? 10명이 들어와서 쓰레기를 버렸어. 청소하는 사람이 있겠지. 한두 명이 들어와서 청소하는 인원은 똑같을 수가 있고 10명 이상이 넘으면 청소 인원이 더 늘어나야 될 수도 있다는 말이야. 구간을 줄 수가 있다 이거야. 지출 구간을. 이해됩니까? 엄마 이해됩니까? 뭐 그 지출이 이제 명당으로 늘어날 수도 있기는 하겠지. 명당으로. 한 명당. 왜냐면 우리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표를 만들어야 되고 그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명당 관리로. 한 명당 들어오면 뭐 지출이 뭐 300원씩 들어간다. 10명당 얼마씩 늘어난다.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지출 내역이 있으면 이익 구간이 달라질 수도 있다. 질문이 그렇게 되면 문제가 더 난이도가 올라간다 이 말이야. 현재는 그냥 요놈의 최대값 최소값이야. 요놈을 성태 어떻게 풀라고? 최대값 어떻게 구하라고? 선생님 저번 시간에 완전 제곱식이란 말을 몇 번 안 썼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는 완전 제곱식이라고 말했어. 집중해야 돼. 쌤이 요 식을 완전 제곱식 바꾸라 했어, 바꾸지 말라 했어? 바꾸라 했어, 바꾸지 말라 했어? 바꾸지 말라고 했잖아. 바꾸지 말라는데 왜 바꿔? 바꾸면 얘를 완전히 바꾸면 연산이 엄청 복잡해진다고. 바꾸지 말라고. 바꾸는데 지금 이 정도는 완전 제곱식 바꾸는데 얼마 또 복잡하지 않습니다. 수가 막 분수 형태가 나와. 4분의 1x, 3분의 x 어떻게 하고 통분하고 나누고 왔다 갔다 하고 언제 할 거야. 안 된다니까. 뭘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최대값 최소값은 축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똑같은 말이야. 축을 구한다, 최대값 최소값 구한다. 똑같은 말이야. 알겠어? 여기에 범위가 주어지겠지. 범위가 주어지면 축이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느냐까지 생각을 하는 거지. 이해됩니까? 범위가 없어 이 문제는. x가 조건 자체가 없어. 이래서 단지 50원 인상할 때마다 이렇게 감소한다고 했기 때문에 물론 답이 이 x는 양수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겠지. 50원을 내릴 때마다 200원씩 늘어난다 이 말은 없는 거야 실은. 알겠어? 이 문제를 잘 만들었으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해 놨을 거라고. 알겠니? 그러면 얘를 뭘 찾자? 축을 찾자는 게 목적이라고. 그래프는 양수 그림, 음수 그림. 성태 양수 그림, 음수 그림. 음수 그림. 얘는 축 찾으려면 뭘 찾아야 돼? x 절편을 찾으면 되겠지. 얼마입니까? 하나는 20. 하나는 20. 하나는 그렇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이건 찾는 것은. 인수분해 돼 있으니까. 얘를 전개한 순간 얘는 문제를 산으로 가겠다. 이거 잘못 풀겠다 이거지. 잘못 푼다가 아니라 힘들어지겠다 이거지. 그렇지?
노를 저어서 산으로 올라간다 이 말이야. 힘들게. 마이너스 12. 그럼 얼마가 돼? 얼마 쉽냐 여기 있다. 뭐만 집어넣으면 돼. 4만 집어넣으면 최대값이 나올 것이고 질문 자체는 둘 중에 하나다 있지. x일 수도 있고 x를 가지고 뭔가 조작시키는 내용일 수도 있고 최대값이 될 수도 있고 질문 자체는 1인당 입종료를 얼마로 인상해야 되니까 요놈이 얼마를 인상이 돼. 얼마로가 아니고 얼마를이야. 이게 주관식일 때는 너희들이 조심해야 돼. 얼마로 인상했냐 얼마를 인상했냐 다 풀어놓고 이것은 단답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부분 점수도 안 나와. 단답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하나 단어 잘못 읽어가지고 힘들면 안 돼. 활용 문제는 그래서 문장을 조금 잘 읽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질문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풀어야 된다 이 말이야. 얼마를 인상해야 되냐 얼마를 얘잖아 얘. x는 4니까 200원 인상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프는 fx가 나왔습니다. 질문은 f 예죠. 잘 보세요. 너희들이 이 식을 볼 때 얘를 볼 때 fx는 a의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3 a는 음수 맞나요? 얘는 그래프만 보고 식을 적은 거야. 그래가지고 요놈의 식을 여기다 대입을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풀면은 얘는 3까지는 아니다 3까지 하는 거야. 이해됩니까? 그렇게 풀지 말란 소리는 아니지만 문제가 좀 더 복잡해진 문제가 나오면 그렇게 하는 순간 식이 엄청 복잡해져 버립니다. 얘는 식으로 쓰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야. 우리가 푸는 방법에 어떤 방법이 있어. 길이 뭐 2가지 방법, 3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알겠어? 모든 방법을 다 알아두는 게 좋고 그 중에 우선순위를 줘가지고 이 방법은 최후의 방법이다라는 거는 뭐냐면 보통은 연산적으로 식을 풀이한다가 제일 마지막이야. 연산이 복잡해진다. 힘들어진다. 이게 제일 마지막 선택 방법이라고. 왜? 나머지 방법이 난 잘 안 되는 거라고. 이러니 최후의 방법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 실력이 안 늘어. 평상시 공부할 때는 최후의 방법 말고 최후의 방법. 나는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최후의 방법이고. 그렇게 말고 그냥 얘하고 얘가 선생님 밑줄 처음에 두 개를 그어줬잖아. 이 F하고 이 F는 똑같은 F입니다. 똑같은 F라는 것은 식이 같다는 소리야. F와 F는 똑같은 방법이야. 식이 똑같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나요? 식이 똑같은 것은 식을 적을 필요가 없다는 소리지. 식이 똑같은 것은 식을 적을 필요가 없다는 소리야. 이해되니? fx가 주어지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 이 말이잖아. 뭐가 바뀌었는가만 생각하면 되겠지. 뭐가 바뀌었어? 이걸 뭐가 바뀌었다고 말하냐면 조건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뭐가 바뀌었다? 조건이 바뀌었다 이거지. 똑같은 식에다가 조건이 달라짐으로써 뭔가가 달라진 거라고. 이해되니? 이 조건을 나는 보지 않겠다 이거야. 가렸어. 그럼 F 동그라미 F 동그라미야. F 동그라미 이제 식이 똑같게 보여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되니? 동그라미에다가 똑같은 것을 집어넣으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 아니야. 자, 동그라미 똑같게 보자는 소리는 x는 다르게 보자는 소리야. 여기에 있는 x하고 여기에 있는 x는 다르다고. x하고 x는 다르고 뭐하고 뭐 똑같아? 동그라미하고 동그라미는 똑같다는 이걸 인지를 해야지 이런 문제를 쉽게 푼다고. 그럼 이해되니? 이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너희들이 식의 변형 자체에 대한 생각을 훨씬 더 빠르게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자, 다시 말해서 F하고 F는 똑같은 거야. 들어가는 표현이 다르다는 건 조건이 달라진 거야. 근데 얘를 뭉뚱그려서 보면 똑같은 겁니다. X하고 X는 다른 거야. 만약에 여기다가 X에다 2를 넣었다 이거야. X에다 2를 넣었어. 그러면 밑에다는 뭘 넣어야 돼? 8을 넣는다가 아니라 거기 틀렸다가 아니야. 3분의 x-2에다가 2를 넣는 거야. 위에다 f2가 나왔단 말이야. 밑에다 뭐라고? 3분의 x-2에다가 2를 넣는 거라고. 엄마 이해됩니까? 이해됐어 안 됐어? 이렇게 된다고. 그리고 나서 x값을 구하면 돼. 얘는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x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라고. 얘는 얼마하고 얼마가 나왔어? 마이너스 5하고 3이 나왔다 이거지. f-5가 0이고 f3이 0이야. 그럼 이 자리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3이 되는 x의 값을 구한다가 해가 되는 거지. 이해되니? 한정 넣는다고 해. 그래서 이 식의 표현이 꽤 많이 나올 거야. 거꾸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이거를 알려주고 이걸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엄만 이해돼? 자, 이 문제를 일단은 이렇게 바꿔볼게요. fx가 위에 그대로 하고 부동식으로 바꾼 거야. 그래서 풀이가 똑같습니다. 똑같아. x에다가 뭐에다가 똑같게 보는 거라고 해. 뭘 집어넣어야 0보다 크냐 이거지. 마이너스 5부터 3까지네요. 요놈의 해는 마이너스 5부터 3까지고 요놈은 요놈의 해가 요놈이 마이너스 5부터 3까지야. 이해됩니까? 끝. 됐니? X로 정리만 해주면 되겠지 이제. 할 수 있겠어? 뭔 말인지 알겠어?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꿨어. 뭐 어떤 차이가 있어 지금? 지금 이렇게 쓴 이유는 뭐겠어? x의 부호를 지금 마이너스로 넣겠다 이 말이야. x 앞에 부호가 지금 부호가 마이너스 바뀌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성태야 이렇게 풀면 되겠어 안 되겠어? 어? 부호가 아이씨 안 들려. 부호가 거꾸로 나오니까 부등호 방향 바꿔야 돼? 이렇게 뭔 말이오? 아 이렇게 아니면 바깥 범위로? 쌤 아까 했던 말을 너희는 아직도 이해를 못한 거야. 이걸 이해를 못한 거 아까 했던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내가 뭐라 했어? 얘를 안 본다고 했잖아. 얘를 안 본다고 했잖아. 하나로 본다고. 근데 내 눈에는 마이너스가 잘 보이는 것은 얘를 보고 있는 거야. 1차원적으로 보면. 안 봐야 되는데 보고 있는 거라고. 거기서 의문심이 발생해서 이제 저거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나오는 거지. 그럼 그 궁금증만 해소시키면 돼. 경사야 어디 가지 말어. 집중.
자, fx가 지금 양수 그림인데 현재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야? 음수 그래프지. 음수 그래프인데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위쪽에 해가 나온 거야. 양수라 했으니까. 됐습니까? 음수 그래프에다가 이 값을 집어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x 제곱이었어. 여기다 뭘 집어넣을 거야? 얘를 집어넣을 거잖아. 마이너스 2 3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의 제곱을 집어넣을 거 아니야. 아니? 그러면 얘를 제곱하게 되면 마이너스 4는 뭐가 돼? 플러스가 된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는 중요하지 않다 이거야. 원래 부호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 이 말이야. 이해되니? 얘가 원래 음수 부호였으면 얘도 원래 fx가 음수 부호였으면 얘도 음수 부호다는 거야. 0보다 크다가 사이범위면 크다는 무조건 사이범위야. 작다는 바깥범위가 되는 거야. 그럼 그대로 집어넣어도 관계가 없다 이 말이야. 얘를 하나로 그냥 보겠다 이 말이 되겠죠. 얘를 계산하면서 부호가 바뀌는 것은 그럴 수 있다. 마이너스 때문에 바뀌겠지 당연히. 알겠니? 얘를 그대로 풀게 되겠네. 꽤 많이 나오는 방정식에서 나오고 부동식에서 나오고 이차함수에서 나오고 활용으로도 나오고. 됐니? 그래서 근데 이 문제는 이제 거꾸로 나옵니다. 난이도가 올라가면 이제 거꾸로 나와. f 3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0보다 큰 범위가 요거의 해가 마이너스 1부터 8, 9, 10 8까지다. 이 방정식 해가 이렇게다 이거지. 이거의 해가 이거다 이 말이야. 이거의 해가 이거다. 지금 두 번 읽어줬어요. 두 번 읽어준 이유는 뭐야? 자, 항상 선생님들이 보통 선생님들이 문장을 두 번, 세 번 읽는다는 말은 그 말이 중요하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고, 중요하다와 이상하다야. 중요하니까 두 번, 세 번 읽겠지. 문제 핵심이 그거라 이거야. 그렇지? 근데 한 번 읽었는데 두 번째 읽는 것은 뭔가 있으니까 두 번째 읽는 거라고. 이해되니? 또는 문장이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읽어보는 거 그건 되죠. 근데 문장이 이해가 되는데 선생님이 그 말을 또 한 번 더 읽어주는 것은 중요하다가 이상하다야. 이해되니? 쌤이 얘를 두 번 읽었어. 중요하다야 이상하다야. 뭐가 중요하겠어 여기서? 뭐가 중요해? 요거 문제가 이거밖에 없는데 내용이 이것밖에 없는데 뭐가 중요하겠어? 이상하답니다. 이상하다야. 힌트 바로 위에 있어. 힌트가 위에 있잖아 이거. 이거의 해가 지금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의 해는 이렇게 나왔어. 잘못 나왔다. 잘못 나왔다 이거야. 이해되니? 아까 선생님이 요거 동그라미 치면서 뭐라 했어? x가 이렇게 밖에 동그라미 똑같다 했지? 이걸 조건식이란 말이야. 조건식. 조건식의 뜻은 뭐냐면 fx는 x라는 조건을 줬다는 소리고 f 3분의 x-2는 3분의 x-2라는 조건을 준 거라고. 쉽게 말하면 fx는 x로 표현된 식이어야 되고 f 3분의 x-2라는 것은 3분의 x-2로 식이 표현이 돼야 된다고. 그럼 문제가 아주 쉬워져. f 3분의 x-2는 3분의 x-2로 식이 표현이 돼야 된다고. 그런데 표현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거야.
이해되니? 이해돼? 왜 중요한 건데? 얘가 쉬운 예시로 들어줄게.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된다고. f3분의 x-2라는 식은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줘야 되는 게 우리의 룰이라고 원래. 이런 식이 뭐라고? 조건식이라고. 조건을 이렇게 줬으면 그 조건에 맞춰서 식을 표현해 주는 게 기본적인 룰이라고. 그러지? 근데 어떤 누군가는 아무 생각 없이 얘를 이렇게 적어줬다는 말이야. 맞니 지금 식? 식은 맞아? 식 틀려? 뭐가 틀리지? 뭐라고? 3 3분의 x-2에다가 3을 곱했잖아. 곱하게 되면 x-2. 오케이. 선생님 잘못했어. 오케이, 좋아. 요게 맞네. 얘도 이유는 있겠지. 아니 이렇게씩 적으면 다 이렇게 하라는데요. 이거는 어떤 룰이냐면 다항식의 룰이야. 연산적인 룰이라고. 나름 룰은 있어. 알았어?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얘가 어려운 표현이니까 이 조건식에 우선을 갖는 거야. 하지만 식의 정리는 이렇게 해줄 거라고. 그럼 우리는 이 식이 좋은 표현이 아닌 거지. 조건이 이렇게 되면 이게 좋은 식이라고. 알았어? 질문 이해되니? 지금 조건식의 의미를 알겠어? 그럼 너희들이 식을 볼 때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는 3분의 x-2가 잘 보이게끔 3분의 x-2가 잘 보이게끔 식을 정리해 줘야 된다 이 말이야. 됐니? 그럼 실전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했겠니? 다 치환을 한단 말이야 너희들이. 다는 아니야. 얘를 어쩐다고? 얘를 t로 놓고 얘를 t로 바꿔. 그러면은 x는 3t 플러스 2를 여기다 대입한단 말이야. 주로 이 방법을 많이 선택을 해. 하지 말란 소리는 아니야. 하지만 이 방법이 한번 돌아갔다 오는 거라고. 이해되니? 어쩔 수 없이 돌 수밖에 없는 것이 있어. 내가 왜? 이 문제에서 요구사항은 이렇게 정리를 해주라는 소리인데 나는 얘를 정리를 잘 못하겠어. 안 돼, 잘. 머리 구조가 잘 안 된다고. 연산이 잘 안 돼. 그러면 치환하는 거야. 근데 굳이 변화가 보이는데 굳이 그럴 필요성은 없다 이 말이고, 선생님께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조건식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소리야 지금. 조건식은 그 조건에 맞춰서 표현을 해준 게 룰이라고. 이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 치환하고 막 이럴 필요가 없어. 얘를 뭘로 바꿔? 3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로 바꾸면 된다고. 마이너스를 곱합니다. 마이너스 8부터 1까지 2를 더합니다. 마이너스 8부터 1까지 2를 더합니다. 마이너스 6부터 3까지 3으로 나눕니다.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고, 됐습니까? 이 말인 즉슨 ft가 0보다 큰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란 소리고, f가 2차란 말이 있으면, 2차란 말이 분명히 있겠지 우리한테는. 그래프가 0보다 큰데 사이 범위라는 것은 위로 볼록이고 x절편이 마이너스 2, 1 이렇게 넘어가야 되고, fx는
a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a는 음수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러한 식들은 쉽게 보여져야 돼. 조건식의 표현들은 쉽게 보여진다고. 적어도 이 안에가 1차식인 경우는 적어도 1차식인 경우는 알았니? f 자체가 2차고 이 조건이 1차면 어차피 2차야. 근데 여기다 2차가 들어가 버리면 2차, 2차가 돼, 4차가 돼. 그러면 일단 어려운 식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 정도는 너희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조건식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조건을 어렵게 줌으로써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건데 조건이 어렵다고 해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는 소리야. 요거를 이해해야지 너희들이 식의 변형이 좀 더 편해지고 좀 어려운 식의 변형도 해결할 수가 있을 거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소리야. FT가 이거야. 일부러 FT라 줬어. 얘를 FX라 줬어. 그럼 얘가 X로 바뀌겠지. X로 바뀌겠지. 됐나요? 얘는 FX라 주고 얘를 FT로 줘도 똑같습니다. 얘를 X라 주고 얘를 T로 바꿔도 똑같아. 너희들한테 그 문자에 혼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T라 준 거야. 얘를 X라 주고 식을 이렇게 줬어. 그럼 이 X하고 이 X는 같은 X야, 다른 X야? 성태 같은 X, 다른 X? 다른 X야. 알겠어요? 이게 문장에서 주어지는 문자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돼. 알겠나요? 그래서 t 대신에 x를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t 대신에 x를 넣으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아닌데 만약에 이렇게 식을 적었다는 것은 여기에 있는 fx식 있잖아. 그걸 여기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란 소리야. 식 자체가 완전 딴판이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안 나오겠지. 얘는 식이 존재 4가지나 나오니까 완전 딴 문제야. 그럼 얘 식은 읽을 때는 x 따로 ft 따로 ft가 이해가 안 되면 k로 치환해서 푸는 거죠. 그래서 판별식이 중군을 가져야겠죠. 방정식이 중군이야. f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아직은 ft는 상수야. f제곱 마이너스 f가 0이 돼야 돼. 그럼 ft가 0 또는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인수분해해서 푼 거야. fx는 0은 그래프로 0, 1. 실근의 지금 개수니까 요 값을 구할 필요는 없을 거고, 값을 구하시라면 요 값까지 구하는 작업까지 해주는 게 맞고, 현재는 개수니까 7개가 되겠네요. 서로 다른 두 실수 A, B에 대하여 두 2차 함수의 최소값이 같습니다. 최소값이 같을 때 이 두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냐? 최소값 우리 알아 몰라 이게? 최소값 구하는 뭘 알아라고? 축 알면 된다고. 최소값을 알라는 소리는 축을 알면 최소값도 알 수 있다. 식을 완전적으로 바꿀 수 있으면 최소값을 한다. 축을 알면 최소값을 한다. 똑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럼 여기다 뭘 집어넣을 거야? 마이너스 2분의 a를 집어넣겠지. 맞나요? 오른쪽에다 뭘 집어넣어? 마이너스 2분의 b를 집어넣겠죠. 이렇게 됐네. 얘가 어쩐다? 같다 이 말이네. 됐습니까? 넘기면 b-가 4 곱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 b-a. a랑 b가 같아 달라? 서로 다르다겠네.
이러한 조건이 나올 거고. 그래서 두 2차 방정식의 교점의 좌표로 넘어갔네요. 교점 어떻게 하면 돼? 두 개를 연립하면 되겠지. 두 개를 연립하면 x제곱 빠졌고 x는 뭐야? 좀 이상한데? 두 개를 빼게 되면 a-b x 플러스 b-a는 0 x는 1 x는 1 맞나요? 맞죠? 아 좌표니까 덜 끝났네요. x값은 1이고 요 두 그래프의 x값은 1이고 x는 1이고 y좌표는 a 플러스 b 플러스 1이네요. 그래야 이게 필요하겠지. 얘가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이놈은 얼마다? 여기까지 넘어가라는 소리겠네. 문제 시킨 대로 한 거야. 알겠습니까? 자, 자, 이 문제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범위 내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소리는 fx 뭘 알아내라? 축을 알아내라. 이 문제지. 됐습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여기서 말하자는 놈은 요 놈입니다. 요 놈.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x가 2x야. 요 식에 대한 공부는 꽤 해야 됩니다.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x가 2x야. f는 어떤 소리야? 똑같은 그래프란 소리지. 똑같은 그래프야. 됐어? 근데 거기다 뭐 했어? x 플러스 하나는 2를 넣고 하나는 2를 x를 넣었어요. 그럼 식이 달라지겠지. 그걸 뺐다 이 말이지. 그래프 이동을 한번 봐볼까? 얘는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 이동한 놈이야. 얘는 fx는 그대로고 그 두 개를 뺐다 이 말이야. 뺐더니 2x가 나왔습니다. 이해됐나요? 됐어? 자, fx 플러스 1을 빼기 fx에 대한 해석입니다. 요거에서 이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어. 다음에 넘어가면 요놈이 미분으로 넘어갑니다. 이분 배웠어? x 플러스 1 마이너스 x 빼면 얼마야? 1이 되니까 안 썼네. 안 쓰겠네. 그럼 요놈은 하나의 또 기울기적 형태의 표현을 갖고 있는 거라고. 기울기적 형태의 표현을 갖고 있고 한 칸에 대한 기울기야. 이해되니? 한 칸에 대한 어떠한 변화를 얘기를 하고 있어. 그 정도 볼 수 있으면 아주 많이 본 거고 지금은 그 정도 안 보더라도 요 정도로 봐도 되는 소리야. fx가 ax의 n제곱이야. 이렇게 돼 있어. 다항식입니다. 여기다가 x 플러스 1을 집어넣게 되면 x에다 x 플러스 1을 집어넣게 되면 a에 x 플러스 1에 n제곱 플러스 x에 n제곱 플러스 이거는 안 적어도 되지만 일부러 적은 거야 그냥. 요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x의 n제곱이 사라지겠네. x의 n제곱이 사라지겠지. 얘도 x의 n-1제곱은 사라집니다. 알아서? 굳이 안 적은 거야. 안 적어도 돼. 얘만 적으면 돼. 다시 말해서 얘에서 얘를 빼면 fx 플러스라고 fx야.
x하고 x의 계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이 문제가 좀 더 어려워지면 x 플러스 2로 바뀔 거고, 더 어려워지면 2x 플러스 1로 바뀔 건데 2x 플러스 2는 이 룰이 아니야. 얘가 2x 플러스 1이면 최고차이 사라지지 않아. 이 룰이 아니라고. 얘가 2가 되면 조금 더 어려워질 거고 1하고 2는 거의 똑같은 흐름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 식은 우리는 이 식이 주어진 이유는 다항식에서는 얘가 n-1 차가 된다. 요 소리를 알려준 겁니다. 얘를 알려준 거야. 첫 번째, fx 플러스 마이너스 fx는 뭐라고? 이 식은 n-1 차가 된다. 이걸 알려주려 했던 거야. 그럼 역으로 얘를 먼저 알려줬다는 것은 얘의 차수를 알려주려 했던 거라고. 얘를 알려줬다는 소리는 뭐라고? fx의 차수를 알려주려 했던 거라고. 그러면 이 말은 사라지겠네요. 앞에 다항식 요거야. 이 문제 잘못 나왔어. 이차 함수 fx 표현이 되겠네. 그냥 다항식으로 바뀌어도 똑같은 풀이법이 되겠다 한다. 이렇게 빼서 1차가 나왔던 소리 fx 뭐라고? 다항식 2차식이었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이제 2x예요. 1차니까 fx는 2차고 이 2라는 수가 왜 나왔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fx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쓰면 fx 플러스 1은 ax 플러스 1의 제곱 빼기를 쉽게 보려고 내가 지금 쓴 거야. 위에서 아래를 빼면 뭐가 남는지 보이니? 보여 안 나와? 안 보여? 보여야 돼. 2x 플러스 1이 남지. a 플러스 b가 남지. 이게 2x란 소리고 이게 2x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1이다 이 말이에요. 세 개 중에 두 개를 알려준 거야 계수. 그래서 하나 부족해서 얘를 알려준 거라고. 그럼 이해됩니까? 알겠어요? 이 식에 대한 쓰임처에 대한 얘기 그 중에 한 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리고 다음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풀어야 난이도 있는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래서 이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풀 수도 있습니다. F0은 1은 감사하게도 뭘 알려준 거야? 상수 C를 알려준 거지. 1이라고 해. 문자가 두 개밖에 안 남은데 문제는 얘가 2차 함수라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히도 넘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 2차가 안 나오면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 거야. 하지만 F는 2차겠지만 알겠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 조건에서 x에다가 1을 넣습니다. F1은 3이에요. 맞나요? x에다 0을 넣었죠. 그러죠? x에다 0을 넣었어. 그 다음에 1을 넣었어. 이래 되겠지. fx가 몇 차야? 2차니까 조건 3개만 나오면 되는 거고 감사하게도 f0은 1이라고 했으니까 상수항이 나왔어. 상수항이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a, b만 있으니까 요 놈을 대입해서 풀어도 관계는 없겠다 이 말이겠지. 혹시라도 f0이 안 나왔어.
F0이 안 나왔어? 그래서 이 세 가지 나왔습니다. F1은 1, F2는 3, F3은 7 이렇게 세 개 나왔어. 세 개 나왔어? 중요한 겁니다. 세 개 나왔어. 어떻게 풀 거야? 성태 어떻게 풀어? 눈이 완전 잠이 와가지고 지금 큰일 났어. F1은 1, F2는 3, F3은 7. 1, 3, 7의 규칙이 있나요? 없나요? 애매하지? 1, 3, 5였으면 되는데 1, 3, 7의 규칙은 잘 안 보입니다. 없다가 아니라 잘 안 보여요. 그럼 그거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규칙성을 갖는 문제는 사용할 수가 없어. 얘는 어떻게 풀어? 씩 넣어가지고 1, 2, 3 넣어가지고 문자 3개짜리 연립방정식. 이게 제일 마지막에 써야 될 방법이야. 좋지 않은 방법이란 소리지. 하지 말라가 아니라 좋지 않은 방법. 습관적으로 그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어. 그거는 시험 볼 때나 쓰는 거야. 그럼 평상시에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의 연구를 계속 해야 돼. 그래서 그 분류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밖에 풀 수 없는 문제. 이거 말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 문제로 분류를 시켜줘야 돼. 뭔 이해되니? 이해됐어? 최대한의 노동을 줄여가야 돼. 이 평상시에 너희들이 연습을 할 때 맨날 이렇게만 풀었던 친구들은 습관을 고쳐야 돼. 안 고치면 실력이 안 늡니다. 안 된다겠어. 왜? 맨날 그렇게 풀 거니까. 그래서 한 10줄 쓸 거야. 연립방정식 풀어가 10줄 쓸 거야. 연산이 그래 다행히도 맞으면 다행인데 연산이 틀려버리면 그냥 그 문제는 열심히 썼는데 틀린 거야. 연산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틀릴 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가는 거야. 글씨를 쓰면 많이 쓸수록 틀릴 확률이 높아지겠지. 뭔 말인지 알겠니? 연산을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알겠나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잘 봐. 여기까지만 한번 쉴 거니까. 우리는 잘 봐. 요것만 이해를 하면 돼. fx는 2차입니다. 정확하게는 2차 다항식. 그러면 우리는 fx를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차 식이면 fx를 이렇게 쓰는 방법.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했습니다. 그럼 내가 말했던 식이 나오겠지. 색이 나와서 연립하는 거야. 두 번째, 여기서 1은 그냥 선생님이 하나의 예시야. x-1은 예시라고. x-1가 될 수도 있고 x-알파가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예시입니다. 얘는 이유가 있어. x-1로 식을 생각해봐라는 예시야. x-1의 제곱, 세제곱이 나는 것은 식을 x-1로 생각을 하자 이 말이야. 세 번째, 마찬가지로 여기서 x-1, x-2, x-3은 문제에 따라서 3차를 썼네. 2차는 좀 너무 짧기도 하고 원래 3차가 예시가 좋아. 2차 너무 짧아가지고 차이가 많이 나진 않습니다. 차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차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힘들어지겠지. 만약 문자 4개짜리였으면 이 방법은 안 된다는 소리야. 답이 나와도 실패야. 그러면 15줄, 20줄 가는 거야. 3개니까 그냥 선택해도 별 차이가 안 나. 많은 차이가 안 나고 오답률도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한 3줄에서 5줄 차이야. 알았니? x-는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다고 해. 2, 3을 적으면 안 되나요? 그건 관계없어. 3, 2를 적으면 안 되나요? 관계없어. 이거는 관계없어. 그러면 fx의 일반형을 2차식을 했을 때 우리는 세 가지 틀을 이해할 수 있다가 다항식에 대한 표현법이 좋아지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는 셋 중에 선택을 할 거라고. 알겠니?
이 정도까지 안다는 것이 꽤 중요한 거고 얘들은 이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쓴 거야. 다시 말해서 F1을 쓰면 돼. F1은 C가 되고 얘가 1이야. F2는 B 플러스 C가 되고 B는 3이 되니까 B는 2야. F3은 3, 1, 2A 플러스 2B 플러스 C가 7이 되면서 C는 1이고 B는 2이니까 A는 1이야.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겠지. 그렇게 되면 이 식은 x-1, x-2, B는 2x-1, C는 1. 이런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연산이 아주 편하다는 느낌을 받아야 돼. 이 연산이 편하다는 느낌 받으려면 식을 이러한 표현을 써보면서 연습을 평상시에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꽤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x에 대한 관계에 대한 표현법. 뭘 알려준 거라고? fx 플러스 1 마이너스 fx는 fx의 차수를 알려준 거다 이거야. 차수가 한 차원 주니까 그러면 식을 볼 때 이 말은 이 말이구나, fx가 몇 차구나를 알려준 거고, 오른쪽 2x가 아니라 2x 제곱이 나오면 2차니까 fx는 3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조건이 더 늘어야겠지. 이제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쉬었다 합시다.